자, 그러면 이제 철학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위대한 철학자 세 분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여기도 간단하게만 논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실제 업적은 이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바로 그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체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업적이 어떻게 현대 과학과 문명에 영향을 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수업 목표예요. 자, 그 세 분은 누구냐면 서로 스승과 제자 관계로 엮여져 있어요. 스승과 제자. 바로 그래서 그 첫 번째 제일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 말 그대로 철인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이 중에서 누굴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분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렇죠? 이분이 소크라테스고 그 제자였던 여기 보면은 플라톤이 있어요. 이분이 플라톤이고 그 옆에가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분의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0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399년까지 이렇게 생존을 했던 대철학자예요. 저분이야말로 말 그대로 철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여기에는 소크라테스일 거예요. 또 하나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셨던 여기에는 소크라테스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나 하는, 또는 그런 우리가 위대한 명제들이 왜 나왔나 하는 그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밀레토스 학파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었어요? 기원전 600년경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보다 약 한 150년 정도 위쪽이었겠죠. 이때 중요했던 관점은 뭐였냐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아르케를 찾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몇 번 얘기하지만 여기 신화의 세상에서 드디어 합리적인 이성의 세계로 오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 때 이때는 좀 다른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오랫동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쟁 결과가 어떻게 돼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결국에는 아테네가 지죠. 스파르타가 이기고. 그러면서 사람들 관념이 바뀌어요. 어떤 관념이 바뀌냐면,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제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보다 전쟁이 많다 보니까 이제부터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관념을 자연보다는 인간 문제로 이렇게 바꿔놔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점이 상당히 이 시대에 달라진 거예요. 이해가 갔죠?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전쟁이 잦다 보니까 틀림없이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문제보다는 당장 인간에 대한 문제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고서 여기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보면은 여기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문에 여기 소크라테스도 다시 말해서 정치적 그리고 윤리적 문제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우주관보다는 정치적 윤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의 정신세계, 다시 말해서 사유하는 거를, 철학적인 문제를 바로 여기에 있는 정치적 윤리적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이 여기에 있는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관점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렇게 맞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배경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도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아요. 어떤 신탁을 받냐면, 소크라테스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탁을 받아요. 그게 누구의, 델포이가 누구 신전이냐면 아폴론의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제는 이 위쪽에 신이 두 명이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동상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크게. 근데 이 위쪽에 있는 쪽이 여기가 아폴론이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여신이 여기가 아테네예요. 그래서 델포이에서, 그러니까 아폴론한테 신탁을 받게 되는데 그걸 델포이 신탁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소크라테스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현자다라고 하는 신탁을 받고, 소크라테스가 궁금해진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일까? 그래서 그 뒤부터 어떻게 돼요? 그 질문을 통해서 신탁을 받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소크라테스가 계속 사람들한테 확인하러 다닌 거예요. 유명 지역을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유명한 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 보면은 문답법 또는 삼파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많은 지역의 유지들이나 현명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대화의 특징이 있죠. 어떻게 대화를 했냐면 본인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언젠가는 질문이 막힐 때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미움을 샀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처럼 신성모독죄하고 저기 젊은 세대들을 타락시킨 죄로 이렇게 죄목에 걸려서 결국에 독배를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했던 말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초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념 자체가 여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밀레토스 학파에서는 만물의 근원을 찾는 자연주의적 관념, 바로 그 관념이 우세를 했다가 이때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간 문제로 이렇게 관념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독배를 마실 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들을 해보고 소크라테스가 왜 철인으로 불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정리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여기 누구에 대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냐면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생각을 해볼게요.